인터넷 사기로 일단 신고는 했는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쌍변입니다.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비용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상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사기 피해금 또는 병원 치료비 얼마를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판결문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판결문을 발부받아 다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분쟁 해결 절차를 한 번에 끝내도록 해서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소송 비용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관없고 피해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에서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은 안 되고 상해는 됩니다. 사기는 되고 유사수신법 위반은 안 됩니다. 검사는 소송촉진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주된 관심사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이고 배상명령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판사가 민사재판처럼 배상액의 범위가 얼마가 적당할까 하는 고민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배상 책임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지 않다면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시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 책임을 판단하지 않겠으니 민사 절차에서 소재기를 하라는 뜻이죠. 또한 지연이자는 배상 명령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위자료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별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손해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나 다쳐서 치료받는 것과는 달리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 형사재판의 판사가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시킵니다. 따라서 배상신청서에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만을 열거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고 금액의 특정과 책임 범위 확정이 어려운 위자료 등은 배상명령 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권리구제 수단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제목으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고 재판 중인 법원을 씁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기아. 사건 번호를 쓰는데요. 알고 계시는 사건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사기. 신청인 이름을 씁니다. 김아무개. 주소를 씁니다. 이땡땡.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30만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신청일은 2020년 6월 24일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머니를 구매하려고 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하고 코인으로 3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게임머니 또는 현금을 다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피해금 3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 명령을 신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쓴 날짜를 쓰고 작성자, 신청인, 성효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첨부 서류로 필요한 증거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계좌 송금 내역서, 이체 증명서 한 통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상해죄라면 병원 영수증 한 통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법원은 배상 신청인에게도 재판 날짜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재판하는 날 판사가 배상명령 신청인이 출석했는지 확인하지만 출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배상 신청인의 자유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출석하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판결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 판결을 받았을 때처럼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등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형사법정에서 받아들여진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청구가 금지된다는 것이니까 배상 명령에서 신청하지 못한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